안녕하세요, 만풀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딸깍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뉴스 읽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신청 건수 급증, SEC 위원장의 결정은 올 들어 암호화폐 ETF 출시 승인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두 건의 이더리움 기반 ETF 출시 승인 신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등 2021년 현재까지 총 23건의 암호화폐 ETF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와 또 다른 자산운용사 프로시어스가 가장 최근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했다. 18일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네크는 이더리움 스트래티지 ETF, 프로시어스는 이더 스트래티지 ETF라 명명한 ETF 상품 승인을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이미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지만 SEC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암호화폐 은행 갤럭시 디지털 또한 최근 비트코인 선물 전용 ETF의 승인을 신청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에 기반하는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이 이어지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적인 노출보단 암호화폐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ETF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미국 ETF 전문 업체인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인 네이트 제라시는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SEC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를 이더리움 ETF보다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 연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CNBC에 따르면 CFRA의 ETF와 뮤추얼 펀드 리서치 헤드인 토트 로젠블루스는 이날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실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연내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로젠블루스는 겐슬러 위원장이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에 우호적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 변동성 문제 등의 우려로 선물 기반 ETF는 올해보다 내년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 두 번째는 SEC 위원장 디파이 규제 적용 예외 없다. 중앙화된 부분이 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차세대 금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탈중앙 금융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21년 8월 19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디파이가 전혀 규제되지 않고 있지만 디파이는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발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현재 증권법 규정에 따라 디파이 사업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파이는 사전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 내용을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되는 금융 시스템이다. 디파이 개발자는 계약 실행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젝트에서 물러난다. 규칙을 정하거나 수수료를 떼가는 중개자, 중앙기관이 없다. 디파이 개발자들은 운영 주체가 없다는 탈중앙 특성이 SEC 규제의 필요성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일부 암호화폐에도 충분히 탈중화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돼 SEC는 규제를 피했다. 하지만 겐슬러는 디파이로 알려진 일부 탈중화 금융 프로젝트 SEC 감독 대상인 P2P 대출 플랫폼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EC 위원장은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디지털 토큰이나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아무리 탈중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디파이 프로젝트는 어떤 측면에서 분산되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고도로 중앙돼 있어 탈중화라는 용어를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이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배 권한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핵심 그룹까지 두고 있다. 더 나아가 프로모터와 스폰서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도 있다고 표현했다. 겐슬러가 디파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26일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 미국 투자자의 새로운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SEC에도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과제를 주고 있다.
규제 기관이 디파이에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8월 4일 디파이 업체 역시 특정이자 수익률 광고하고 있다면 규제 적용 대상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강력한 규제가 암호화폐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믿는 SEC 위원장은 이처럼 여러 차례 디파이 산업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에 추가 권한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우선순위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 플랫폼이라면서 규제 당국은 관련 규정을 만들고 보호장치를 둘 수 있는 추가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발언은 현행 증권법으로도 디파이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SEC가 디파이 부문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 7월 디파이 업계에 대한 미국 내 최초 규제 조치가 있었다. 뉴저지 주 당국 등은 1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디파이 대출 서비스 업체 블록파이에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로 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이자는커녕 인플레이션 상승을 통한 자산 손실 우려가 컸다. 디파이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 기회와 시장 활력을 제공하며 차세대 금융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대형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디파이 투자 노출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골드만삭스 혁신 디파이 블록체인 지수 펀드를 준비 중이다. 결제 대기업 페이팔도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에 관심을 내비쳤다. 댄 슐먼 페이팔 CEO는 2021년 2분기 결산 발표 자리에서 더 효율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파이 활용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억 달러 상당의 자산 운용 중인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운용사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는 신규 디파이 투자 상품 2종을 출시했다. 세계 최대 탈중화 거래소 유니스업과 세계 최대 탈중화 대출 프로토콜 에이브를 추종한다.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공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룸버그 갤럭시 디파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갤럭시 디파이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이 최근에 그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풀이었습니다. 만빠이!